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의할 인물 주제는 윤여준 전 장관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두 분의 이력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인물비상구에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윤여준 전 장관, 이용 선배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분은 일단 동아일보 기자를 하시다가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로 이제 이직을 하셔서 기자를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보수 정부에서 있었는데 전두환 때부터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공보수석 그리고 환경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제가 2000년 4월 총선 직후에 이제 정치부에 왔었는데 그때 이분이 당시 이제 장외 대통령으로 불렸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비례대표였는데 이분이 그때 뭐 보수 진영의 제갈공명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 총선 때 한나라당에서 개혁 명분으로 해서 민정계, 당시 민정계, 그다음에 구시대 정치인들을 다 쳐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도하신 분이 윤 전 장관이시고 그래서 돌아왔더니 약간 좀 공적처럼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하시고 그때 이제 날아가신 분들이 뭐 김윤환 전 의원, 뭐 이수성 총리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국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때 워낙에 당한파고로 파장이 커서 이분이 이제 그때 이선으로 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선을 앞두고 다시 이회창 총재 뭐 정무특보역으로 이제 복귀를 하긴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좀 역할이 좀 작아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잊혀진 듯 하다가 이제 보수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워낙 이명박 정부가 못하니까 그때 이제 보수 중진들이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때 이분이 약간 중도적 입장을 내면서 이제 진영을 넘나드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보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안철수 의원 멘토라고 해서 관여를 좀 하시다가 좀 그냥 빠지셨고요.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 이제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기자 이력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경향신문에도 근무를 하셨네요. 그리고 출발은 이제 1966년에 동아일보 기자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당시 이제 뭐 수습 기자 시험 때 이 장문 점수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글쓰기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입사 직후에 이제 신동아로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당시 조건이 이제 3년 뒤에는 이제 동아일보 신문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경향신문으로 이제 틀을 옮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자는 한 11년 정도 했는데 아마 그 당시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니까 아마 기자로서 약간 좌절감도 좀 느꼈던 것 같고 언론 통제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해외 공보관 주일대사 공보관 시작해서 이제 공직에 몸을 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 담당 주로 이제 공보관 생활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안기부에서 이제 언론 담당 특보 일할 때 94년이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실무 협의 그때 이제 김일성 죽으면서 이제 실제로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북한 쪽하고 일을 하면서 일 처리를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YS가 이제 흡족해가지고 청와대 참모로 발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저도 이력을 따져봤더니 전두환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있었고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고 김영삼 정부에도 있었는데 본인 책을 찾아봤더니 8년이나 대통령실에서 근무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제왕학을 가장 가까이서 오래 연구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에 못지않은 이력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뭐 이력이 화려하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이제 경제학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32세 때인가요?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되죠. 당시로서 아주 젊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정부 정책에 조금씩 관여하기 시작하다가 50대 근로자 재형저축,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보험 이게 되게 이제 당시로서는 되게 획기적인 거죠. 그리고 그 실시를 주도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뭐 87년 헌법 개정 당시에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뭐 경제수석 90년대인가요? 경제수석 당시에 이제 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이제 부동산 강제 매각시켜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을 단시간에 안정시켜가지고 뭐 소방수로 불렸다고 하고요. 이분 또 이력이 특이한 게 이제 보수 진보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례대표만 5선을 했습니다. 비례에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근데 지역구 출마를 한번 했어요. 지역구 출마해서 이제 지죠. 근데 그 당시에 붙은 사람이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분이 이제 또 뭐 정당
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이제 뭐 정당을 살려가지고 뭐 정당 소생수사다 뭐 이런 별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뭐 대통령 되는데 일조를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킹메이커라고도 불리죠. 근데 이제 별명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제 재밌는 별명이 하나 있던데, 네. 이 앞서 그러니까 안철수 편에서 이제 이용욱 기자가 이제 안 의원이 마라톤 좋아한다고 포레스트 철수라고 했잖아요. 네. 이 김 위원장도 이게 다른 의미에서 이제 포레스트 검프라고 불립니다. 아, 김종인 위원장도. 이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면 이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 위원장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장면에 꼭 얼굴이 등장한다고 해서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다. 네. 뭐 이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도 비례대표를 제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는 떨어졌고요. 종로에서 나왔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간 두 분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던데 스타일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먼저 공통점을 하나만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이건데 이제 이분들 주장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런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조화에서 이제 넘나드는 그런 어떤 공통점은 가능한 것 같은데 이 스타일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고집이 되게 세고 자기 주장이 이제 관철되지 않은 뭐 자리박차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고집볼통으로 불리고요. 그래서 뭐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막 이 방송을 앞두고 궁리를 해봤는데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이다. 소화가 잘 되면 맛있게 삼킬 수가 있는데 위가 약하면 이제 빵꾸가 난다. 그래서 박근혜, 문재인도 보면 모두 이제 대선과 총선에서 참모로 썼잖아요. 잘 네. 썼어. 심지어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났고. 근데 선거 이후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소화시키기가 좀 부담스러운 존재다. 상황이 그리고 이제 돼버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네. 말하는 윤석열. 여긴 이미 술을 하도 먹어서 위가 상했는데 그 선거 중간에 그 선대위에서 그냥 중간에 결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가 이미 상해 있는데 삼키자마자 위가 빵꾸 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윤 전 장관은 좀 부드럽게 의견을 내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이는 정치보다 보이지 않는 전략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 전 장관은 뭐 조용한 참모, 뭐 김종인은 독립적 선대위원장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2000년도 공천 파동 이게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이때 윤여준이라는 사람이 되게 공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많은 한을 만들어내고 그런 여러 과정, 사람에게. 네. 그렇죠. 많은 한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본인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이분 일생을 한번 돌아보니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 이분도 이제 음식에 비유하면 지금 스타일로는 이제 약간 멸치 육수로 간을 낸 그 슴슴한 잔치국수 뭐 이 정도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 외모만 봤을 때는 김종인은 뭔가 좀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데 윤여진은 뭐 소프트하게 조언할 것 같은데 그런 공천 학살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의 외모만 보면은 선뜻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본 건 아닌데 이제 끝나고 당에 와 보니까 저분이 이제 거의 뭐 공식 석상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공적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예전에 그 김윤환 전 의원이라고 일명 호가 허주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막후 정치의 달인이고 뭐 킹메이커다. 그래서 이분이 97년도에 그 신한국당의 구룡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막 후보들이 되게 컸을 때 네. 이분이 원래 민정계인데 어쨌든 이회창 그 당시 후보를 밀어요. 그래서 이회창이 대선에 나가서 물론 지긴 했지만 그랬는데 이제 이회창 총재가 자기가 이제 2000년도에 총선을 치르면서 다시 대권에 나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책사라는 표현을 싫어하시지만 본인 어떤 핵심 참모가 윤여준 전 장관인데 구시대 인물 민정계다 약간 물갈이 해야 된다. 물갈이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탈락한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뭐 허주부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허주가 그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뭐 밥자리에서건 어디 가서 이제 쌍욕을 하면서 이해창 총재를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네. 이 김윤환 전 의원이 남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게 그랬고 되게 배신감을 막 토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2003년도에 신장암 걸려서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때 그래서 그게 꽤 큰 뉴스였는데 그 이회창 총재하고 나중에 이제 앙숙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건 이회창 암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말도 있고요. 네. 그런 말도 있는데 여하튼 그랬고 사실 이회창 총재 입장에서도 허주가 어쨌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도 아마 그 예전에 허주가 되게 많이 끌어주고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그런 한이 맺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 김윤환 전 의원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이렇게 병원인지 자택인지 누워 있는데
그 이회창 총재가 그 한인농협에서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 팩트입니다. 알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손을 잡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울고 갔다는.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본인이 이회창 총재 나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장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좀 윤여준 전 장관도 좀 뭔가 좀 본인이 한이 맺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네. 순전히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제가 하나 뭐 추가를 하면 이제 이분 보면 실제로 뭐 윤여준 장관인 그 2016년 그 총선 이후에 사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이후에 보면 이제 뭐 시민 운동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책들 같은 거 내면서 이제 사실상 이 기존의 뭐 책사 이런 이미지는 사실상 벗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보면 그 언론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자기를 보고 뭐 책사나 제갈량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자기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선거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정치 책사라는 게 자기가 이게 일선에서 어울리지 물러났는데 않는다. 네. 이제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김종인 위원장 하면 막 그 유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 윤석열한테 니는 우리가 해준 대로 좀 연기만 좀 제대로 해라. 이 말 해가지고 윤석열을 거의 아바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그때 그냥 결별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시절 네. 그때 위에 빵꾸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이 마쿠에서 뭔가를 움직이고 그림자 정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어떤 인물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하려는 아바타 정치구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전에 뭐 김 전 위원장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히려 윤석열을 왜 선택을 했냐면 윤석열 같이 이렇게 비어 있는 사람이면 본인이 채울 영역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여의도 뭐 자르다 아니면 네. 뭐 마키아벨리로 그 비유를 하는 거죠. 너무 비어 있다고 하니까 열받아서 이제 그 해촉을 해버렸는데 사실 그때 생각하면 이제 청기누설을 한 셈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을 사람들이 왜 찾느냐? 주요한 대선에서도 여러 차례 판세를 바꾼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비대위 와가지고 이제 이른바 경제민주화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중도층 유권자한테 어필하면서 완전히, 네. 새누리당이 이제 당시에 이제 2012년 총선에서 과반에서 확보해서 당시에 이제 뭐 이명박 인기 원체 안 좋아가지고 이 새누리당 거의 이제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때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새누리당을 살린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선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민주화 공약 같은 걸 내세워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사실 그때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당시에 이제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빨려 이제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주도권 이미 빼앗긴 상태고 그때 이제 토론회 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토론회 때 이제 뭐 경제민주화 이야기 하니까 박근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는 지금 경제민주를 헌법에 도입한 김종인이 있다. 이러니까 이제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오히려 거꾸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제 집에 세 차례나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했고 그 당시 뭐 어디 인터뷰를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별 내키하지 않았는데 그 김미경 사모가 그래도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도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정 이번 선거는 경제 선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서 이제 이른바 수도권 중도층 유권자한테 어필하고 그다음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른바 공천 그 당시 논란이 많았는데 공천 상황에서 이제 개파 정리하면서 이 긍정적 이미지를 좀 이제 쇄신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당시 123석 제1당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 박근혜 탄핵 후에 다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그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안철수가 엄청 높아했고 그 당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자기 뭐 마지막 날까지도 자기 못하겠다고 하고 울고 이랬는데 네. 결국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밀어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겼잖아요. 거기에 이제 명태규 씨가 개입됐다는 그런 의심을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요. 네. 예. 그야말로 이제 김종인 매직 이렇게 부를 법도 한데 어쨌든 윤여준 전 장관하고 이제 비슷한 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두 분 다 여야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이제 국민 눈높이, 그다음에 이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유연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아까 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은 다 어쨌든 출발은 보수 정치에서 시작을 했고 토양이 거기 계시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전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그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약간 야당 이미지가 강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렇다 좀 이념적으로 좀 편향돼 있다는 그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많이 이제 중도 보수, 많이 맞습니다. 중도 진보로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분들도 집권의 경험이 있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단으로 나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여기나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보기에 이때 어디가 더 지금 멀쩡해 보이는가 이런 거가 이분들의 그 판단 기준이 될지언정 내가 이제 민주당은 안 가, 뭐 좌파 정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이제 친소 관계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 것이 의외로 또 서로의 선택은 어떤 정당 성향으로 보면 달리하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두 분 뭐 원체 지금도 뭐 연락 주고받는 사이일 정도 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수 정부에서 이 청와대에서 일하기도 했고 실제로 보니까 노태우 청와대에서도 이제 당시에 이제 경제수석일 때 뭐 정무 비서관인가요? 해서 네. 이제 뭐 이거는 인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또 약간 똑같이 이름이 거론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때 2011년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의 멘토로 이제 윤여준 그다음에 뭐 김종인 그리고 법륜 스님 뭐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 분이. 거론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한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철수를 뭐 지지하는 젊은 층의 에너지를 모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당시 안철수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출마 포기를 하면서 이제 유야무야 됐고 근데 그 뒤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새누리당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네. 하고 그다음에 윤 전 장관은 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하잖아요. 그 윤 전 장관 그 과거 언론 인터뷰를 보면 왜 그렇게 달라졌냐 했더니 이제 자기는 당시에 박근혜의 이 리더십 자체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리더십이고 권위주의 리더십이고 궁정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람하고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김 전 위원장은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박근혜 리더십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결정적 차이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 전 위원장 뭔가 이렇게 도구로 자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네.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갈라졌고 그 뒤로 다시 이제 윤 전 장관이 이제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와가지고 비대위원장 할 때 윤 전 장관이 이제 안철수가 만드는 국민의당 신당 창당위원장 준비위원장인가요? 그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 두 사람이 약간 전략가로서 대결을 펼치는 구도는 형성됐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제 제1당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당시 38석 가져가면서 이제 호남을 휩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부를 했는데 승부는 이제 무승부인 셈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윤여준 장관 책을 좀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것 어떤 거냐고 이제 본인 기술한 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대통령이 되실 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본인 기술했던데 아마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의 차이는 그런 태도에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